오늘 5시 ND에서 남은 추석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세종시 명실상부 행정수도로 한 걸음 더 다가섰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자, 세종시 출범 10년을 맞아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그 외 세종의 현안들 하나씩 짚어보면서요. 세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예, 그리고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성은정입니다. 네. 5시 ND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히 이제 명절 기간이기도 하니까요. 네, 간단히 좀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민호 시장님. 네,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올 추석은 거리두기 없는 명절이라서 모처럼 가족들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오늘 명절 마지막 날 앞두고 끝까지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성은정 사무국장님도 네, 부탁드립니다. 네, 명절의 의미는 여러분이 같이 친인척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뜻깊은 자리를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내일부터 또 힘찬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은 이 지자체장의 명절 연휴는 어떻습니까? 이게 마냥 쉬시지는 않으시죠? 공무원들한테는 명절이라도 명절답지가 않아요.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파출소나 또 병원이나 또 읍면동에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저도 명절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찾아뵙고 예. 또 위로도 하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최민호 시장님 어느덧 이제 세종시장직을 맡으신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재까지 시정을 맡고 계시는 소감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2달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었는데요. 저는 2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시간을 보낸 것처럼 예. 많은 그 일과 많은 분들을 만났죠. 그동안 인수위 활동도 있었고요. 또 정부 국회 방문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 건의도 드렸고 또 읍면동 순방을 해서 우리 시민 의견들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예. 또 그 사이에 우리 KTNG라고 하는 대기업 1,800억에 대한 투자 유치도 그렇죠. 했고 예. 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이전 협약도 또 맺었습니다. 동시에 중앙에서도 대통령 세종직무실을 설치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고요. 그동안 상가 공실 문제라든가 도심 교통난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민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예. 2달인데 2년같이 2년은 보낸 것 같습니다. 바쁘게 지내셨군요. 네네네. 세종세면대에 이제 성은정 사무처장님도 자리해 주셨는데 세종 민선 4기입니다. 세종은 예. 어떤 기대감을 특히나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뭐 최민호 시장님께서 2달을 2년같이 사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저희도 이제 뭐 기쁜 마음으로 그만큼 또 열심히 시정을 이제 보살피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사실 이제 민선 3기까지는 행정수도라고 하는 사실 도시의 성격을 좀 위협받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수도라고 하는 하드웨어 이런 거를 구축하는 데 좀 매진이 되었던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예를 들면은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환경, 의료, 뭐 교통 이런 도시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3기에 비해서 4기에서는 조금 더 갖춰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하나 있고요. 예. 좀 더 기대하는 점은 현재 이제 공약을 구체화하고 아마 이제 이행 계획을 거의 수립이 이제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전략 도시라고 하는 비전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강론이라든지 실천 계획 이런 것들도 좀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도록 좀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네. 더불어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 말씀부터 네. 상당히 매섭게 네, 주셨는데요. 네. 올해 세종시는 참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세종시 출범 10년. 정말 10수년 전만 해도 그 일대가 뭐 정말 논밭이었다 이런 말씀 지금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은 공공기관 또 고층 아파트 등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가장 특징적인 그런 신도시로 변모를 한 곳이 세종시인데 10년을 맞이한 소감을 또 두 분께 들어볼까요? 먼저 시장님 어떠십니까? 네, 제가 10년 전에 바로 세종시에 행복도시건설청장으로 왔었죠. 시기적으로 또 그러네요. 네. 예. 그 당시 세종시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이제 LH에서
땅을 매입해서 그런 땅에 이러한 빌딩, 호수, 상점벽해 정도 표현으로는 좀 부족할 정도로 거의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 세종 시민들 그리고 한국민들의 저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당시 인구 10만이었는데 지금은 38만이 됐고요. 당시 예산 3천억이 지금 2조 2천억까지 급성장을 했습니다. 초창기 우리 정부 공무원들이 세종시를 세베리아라고 불렀어요. 네. 세종시 플러스 시베리아. 정말 삭막했어요. 아무것도 없다. 사무실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민들께서 세종시를 하나의 명품 도시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호수공원 가면 이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즐기는 모습 볼 때 정말 10년 만에 많이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행정수도를 위해서 애써주신 그간의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시의 담당자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높은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민들도 그 애환과 아픔 우리가 이제는 좀 어루만져 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충청권의 승리의 10년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네, 서은정 사무처장님. 네, 뭐 상점벽해도 말씀을 하셨고 세베리아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2013년도 여름에 이사를 왔는데 저희 그때 당시에는 그 생필품을 살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 장롱이나 이런 데마다 치약이라든지 무슨 이제 전쟁대 준비하듯이 채워놓고 오셨어요? 그렇죠. 채워놓고 살아야지 되는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 번에 갈 때마다 한 달 정도를 네, 예. 생활용품들이 비축이 되어 있어야지 네, 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뭐 거의 다른 건물들은 볼 수가 없었고 저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루 반나절을 기다렸던 적도 있습니다. 점심시간 때 한 3-4시간 동안에는 또 차가 운행이 되지도 않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한 시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 또한 이제 상점벽해를 실감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세종시가 행정수도라고 하는 그 외형을 갖춰가는데 사실 뭐 희망 고문도 많이 당하면서 또 일희일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모습을 좀 갖추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세종시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한민국 국토의 12%밖에 안 되는 수도권의 인구의 이제 절반이 지금 살고 있고 이 얘기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88%에 해당하는 곳에 인구의 과반수도 안 되는 그런 지방의 현실이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데서 이런 불균형을 좀 해소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미 이전에 역대 정권에서부터 문제의식이 들어서 만들어진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시인 만큼 앞으로 또 여태까지 10년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10년은 외형적으로도 좀 행정수도라고 하는 모습을 좀 잘 갖추는 본 모습을 잘 갖추고 또 내부적으로도 미래를 좀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도시 모습도 좀 잘 갖춰지는 그런 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두 분이 세종에 처음부터 거의- 어떻게 보면 함께 해오신 네. 그렇군요. 네. 두 분이 네. 특히 좀 뭐 여러 기억들이 있으시겠지만 아주 인상적인 기억 좀 한두 개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 시장님은? 가장 이상적인 거요. 예. 저는 이사는 물론 2011년에 행복청장으로 부임할 때였습니다만 그전에는 제가 충청남도 부지사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원안 수정안에 대한 우리 충청권민들의 네네. 단결, 중앙정부에 대한 투쟁이라고 할까요? 그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 구 연기군의 주민 여러분들 그때 정말 거의 뭐 목숨을 걸었다 할 정도로 치열하게 싸워서 이 세종시를 일궈낸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예. 그래서 최 시장님께서는 이게 뭔가 세종하면 승리 이런 네. 기억이 또 남아 있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를 처음에는 그 우리 예정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신도시 위주로만 설계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이 연기군 전체로 또 나아가서 공주 장군면 또 부강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것도 그것도 대단히 어려운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은 이 지역 주민들이 세종시에 대한 바람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은정 사무처장님은 어떤 좀 강렬한 인상 네. 깊었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저도 뭐 한 강렬한 인상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2021년도였습니다. 예. 국회 이제 세종의사당이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법안이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미뤄질 것이냐라고 정말 한 달 사이에도 일희일비했다가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법안이 통과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소위에서 심사가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예. 이러한 부침의 그런 상황들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이제 세종 시민단체에서 이제 꾸렸었거든요. 꾸려서 저희가 많은 진짜 뭐 보수 진보 상관없이 세종의 어떤 행정수도를 바라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서울로 이제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 피켓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관련된 소망을 담은 꼭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행정수도의 어떤 그런 다시 걸음을 걸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여러 가지 내용물도 좀 국회의원들께 전달도 하는 그런 것도 했었는데 정말 땡볕에서 저희가 그렇게 뭐 비 오는 날 뭐 이전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비 오는 날도 그랬지만 땡볕에서도 예. 저희가 국회 세종의사당 앞에서 거기서 피켓 시위를 했던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법이 통과되기까지 그런 예. 역할을 했던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민들의 힘 이런 것들이 가장 가슴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의 힘이 남긴 유산이 아닐까 네, 네. 하는 생각이 다 듭니다. 그때 네. 고생들 하셨죠. 저도 국민의힘이었습니다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사당 건립하자는 1인 시위했고 비 맞고 네, 그러셨죠. 태양볕에 우리가 얼굴 새까맣게 탔던 기억들이 네. 납니다. 예. 조각조각들이 결국은 큰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인구가 세종시가 10만에서 38만 네. 4배 가까이나 증가를 그렇습니다. 했고 예, 예. 여러 중앙부처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확정 등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분명 이제 성과가 있을 텐데요. 시장님께서는 10년의 성과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과제가 그리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저로서는 그때 행복청장 시절에 우리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이름을 이은 도시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창조정신 또 한글정신 이런 것을 이어받아서 세종시의 그 공공시설 이름들 학교, 동은 조례로 했습니다만 또 거리 이름, 교량 이름은 순수한 우리말로 지었던 그렇죠. 것이 순우리말로. 예. 네, 그게 참 기억에 남죠. 혹시나 기관장이 바뀌면 또 변화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2030년까지 만들어질 도로 교량 이름 1066개를 그때 한글 학교와 함께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기억이 큽니다. 예. 네. 그거 이외에도 우리 그 세종시가 행정기관에 47개가 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16개 국제연구기관이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종시는 그 행정기관이 이전된과 동시에 정말 수도로서 이 대한민국의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적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 또한 굉장히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런 행정수도의 외형을 갖췄습니다만 우리 송 차장님 말씀대로 이제 내실을 다져야 할 때고 정말 수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맨파워와 그런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은정 사무처장님 10년의 그 최 시장님의 평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종시 가장 큰 성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세종시가 저는 도대체 왜 태어났나요? 라고 하는 세종시가 질문을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세종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태어난 도시란다라고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동안에 세종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지 대통령 집무실 등등 그리고 이전기관 행정기관들이 이전해 오면서 행정도시다운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된 그 부분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행정기관들이 이전해 오고 연구기관들이 이전해 오면서 지금 세종시 인구가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38만 6천 정도의 그런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며 국회 대통령 제2집무실이며 이제 2027년도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어떤 그런 초석 그리고 이제 다져놓았다. 이런 데에서 세종시의 어떤 10년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과를 분명히 이제 크지만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부족한 것이 있는 것도 또 현실일 텐데요. 균형 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 10년 동안의 세종시의 성적표
결과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성정 사무처장님 먼저 좀 들어볼까요? 조금 전에 저는 이제 세종시가 왜 태어났는지 출생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이제 대답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서는 헌법이라고 하는 건 개정을 통해서 세종시가 어떤 그런 행정 수도, 국가 균형 발전의 어떤 추석이 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 이 점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요. 좀 비유를 하자면 세종시가 출생은 했지만 법적으로 출생 신고는 하지 못해서 법적 근거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그래서 지금 2004년도 위헌 판결 이후에 2022년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까지 이 통과되기까지 정말 겨우 진짜 어렵게 이렇게까지 지금 한 곱이 넘어온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형성되어 있는 지금도 38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런 형성되어 있는 이 도시 기반에서 그동안에 법적인 어떤 그런 개헌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수도라고 하는 것이 명문화되지 못하다 보니 좀 계속한 어려움들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점수가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핵심적이고 큰 문제, 이 숙제를 좀 과제를 해결해야만 행정수도 국가균형 발전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민호 시장님 어떻게 이 10년 동안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세종시에 대한 성정 사무처장의 평가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매우 부족하죠.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한다면 우선 지방분권 플러스 국가 균형이 세종시를 만든 그 본질적인 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수량적으로 얘기한다면 수도권 인구 50만 명을 세종시로 이전시키는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2030년까지 50만 명의 도시를 설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도권 인구 50만 명이 일로 오셨냐. 수도권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들어와 계시는 인구들은 수도권보다는 인근 충청권 지역에서 오신 분이 있어서 오히려 충청권의 인구가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더 부족한 건 자족 기능이죠. 우리 세종 시민들께서 38만 명이 사시지만 공무원 이외에 우리 다른 직업을 가지는 우리 시민들께서 충분하게 직장이 세종시에 있느냐라는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세종시 이외의 지역으로 출퇴근하다 보니 교통도 엄청나게 혼잡하고 막히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지금 행정수도로서의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더더구나 우리 세종 시민들이 자족 기능을 확충시켜서 이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직주 근접 직장과 주거 지역이 가까이 있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바탕도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갈 길이 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족 기능이 확충됨으로써 세종시가 삶의 질이 높고 그리고 살만한 도시다라고 평가를 전국적으로 받았을 때 비로소 수도권의 인구도 본격적으로 이전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측면은 외형이 아니라 내실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라서 여기에 역점을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지요. 예. 큰 그림을 봤을 때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채워 나가고 어떤 과제들을 해결을 해야겠습니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족 경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족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경제 자유구역 이제 신청을 올해 연말에는 할 겁니다만은 또 우리 세종시는 청년층이 많이 살죠. 그리고 아이를 우리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낳는 도시죠. 그렇다면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들의 희망적 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도시로 성장시켜야 된다. 저는 그걸 자족경제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세종시가 아직은 좀 기반이 덜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별 재미가 없다. 사는 잔재미가 없다라는 말씀 많이 듣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도시로서 다시 우리가 이 세종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또 성장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우리가 세종시인 만큼 우리 한문화, 한글 문화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우리의 전통 문화와 한글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퍼져나가는 중심 기능, 그런 메카가 되는 것이 세종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숙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손정 사무처님도 좀 덧붙이시는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해결하지 못한 저는 이제 오래된 숙제는 항상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행정수도와 관계되어 있는 최근에 어떤 법원 검찰청 설치까지 네. 그 부분을 좀 마무리해야 하는 오래된 숙제와 새로운 숙제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출퇴근 시간의 교통 정체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세종시민 그 행정수도라고 하는 곳에 깃들어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주거 안정 이런 대책도 좀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세종시의 특수성 그냥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맥락 없는 거 말고 세종시의 특수성과 관계되어 있어서 그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방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언급하셨지만은 청년들이 이게 이제 직주 그리고 거기다 락도 필요하다.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잔재미 이런 노잼 도시가 세종에 아닌 사는 즐거움 네,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뭐 일설에서는 뭐 여러 가지 유흥이나 이런 거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것도 너무 경직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세종시로 유입되어 올 수 있는 유인책뿐만이 아니라 이미 전입해왔던 분들이 세종시에 살다가 이게 별로 이게 사는데 편하진 않구나. 제약이 여러 가지가 많구나. 다시 역유출되는 이러한 그 인구도 막아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기후위기 재앙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 또한 앞으로 세종시에서 좀 해야 되는 새로운 숙제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의 정체성상 지방정부나 시민들이 이렇게 한뜻으로 의지를 갖고 네. 모두 힘을 모은다 하더라도 결국엔 중앙 정치에서의 보여주는 의지나 결정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세종을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 이제 수차례 공언을 하셨는데 하지만 취임 후에 세종에서 국무회의 이제 한 번 개최한 것 이후에는 유의미한 움직임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시민들도 있으시고 성은정 사무처장님은 지금 정부의 상황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요 화두에 대해서 사실 머리하고 가슴이 좀 따로 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상황은 심각한 불균형이라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정책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하기에는 가슴은 아직은 수도권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가슴에서 이 괴리감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균형 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방 분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지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시민들이 갖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방 분권이라고 하고 균형 발전이라고 했을 때 이미 그 공약으로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미 인수위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2단계에서 중앙청사, 신청사 안 들어간 거 가지고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보면은 1단계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통령 세종에 있는 집무실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첫 번째는 세종에 있는 그 집무실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 이야기하고 있는 국무회의 이거는 이제 격주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제2국무에 해당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또한 월에 1차례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시설도 활용하셔서. 네, 활용해서 하는 건데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홍수도 있었고 진행되기 어려운 계획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런 약속이나 어떤 그런 계획이 차질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다음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시민들이 균형 발전과 관계되어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에 대해서 좀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2단계라고 하는 중앙청사, 신청사에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은 1단계에서부터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는 패싱을 하면서 3단계만 얘기가 되고 있는 물론 지금 시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해서 2027년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그 전의 과정들에서 충분히 지켜져야 되고 못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런 계획 그리고 진정성 있는 어떤 이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사과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그러지 않나라고 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엔 많은 논란들 뭐 지역에서 반발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설치하고 국회의사당도 설치하고 2027년까지 계획이 나왔지만 여전히 시민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렇게 의심스럽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시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예. 마치 그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본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부나 대통령이 국가균형 발전과 그리고 지방분권, 지방시대를 연단하는 산을 그리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그 본질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산을 가꾸다 보면 나무 맥그루 때문에 물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는데 그 2단계의 원인을 보면 지금 세종 청사의 중앙동이 세워지는데 거기다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짓는 게 옳으냐 아니면 일동에 있는 기존의 대통령 집무실을 좀 규모는 작지만 거기서 쓰는 게 더 옳은 것이냐라는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앙동에 새로 대통령 집무실을 세우면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소박하게 대통령 집무실에서 사무는 보자. 그렇다고 회의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국무회의도 10건 다 열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절감하고 그러나 큰 본질적으로는 2027년까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짓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더 확고하게 하겠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게 의지가 퇴색되느니 뭐 사과하는 이런 말씀은 마치 산을 보시지 왜 나무만 보고 말씀하냐라는 저는 근본적인 물음을 저는 오히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과 세종만을 두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과 지방 전체를 봐야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종에만 잘한다고 해서 국가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냐라는 큰 시각으로 볼 때 저는 세종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방으로 파급되는 그런 정책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어기거나 퇴색됐다가 하는 것은 저는 전혀 있을 수 없었다라고 보고 있죠. 네. 인수위 때 1단계에서는 그 인수위 사무실, 2단계에서는 중앙동, 3단계에서는 단독 청사를 짓겠다라고 하는데 2단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그렇잖아도 재정난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꼭 150억이라는 10억짜리 아파트 15채를 짓는 그런 비용을 들어서 대통령 집무실을 짓는 게 옳은 것이냐라는 판단에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을 절약하고 그 대신 2027년도에 차라리 앞당겨서 세종 그 집무실에 단독 청사를 짓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그게 그렇게 못 믿을 얘기냐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성정 사무처장님 네. 납득이 되십니까? 우선은 이제 어떤 정책을 구호로 외칠 때 그 정책 구호도 보지만은 외치는 사람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외치는 사람의 어떤 자세나 태도나 이런 것들도 사실 시민들은 그 부분도 중요하게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뭐 예산이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게 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이나 행안부에서 처음에 얘기된 게 아니라 행안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사인이 없다 보니 이거를 취재하던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그렇죠. 지금 계획을 확인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그렇게 확인하는 네. 과정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발표하기 전에 기자가 취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숨기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기자가 취재한 게 숨겼다기보다는 먼저 나오니까 네네. 그때 이 내용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얘기한 것뿐이죠. 네. 그러한 뭐 이야기가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마지노선에서도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시민들에서도 노출이 된 부분은 행안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사인이 오고 가지 못했다는 부분들도 시민들이 좀 에게도 노출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기사화도 좀 됐던 것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에서도 조금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기사화가 네.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부의 홍보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면 그거를 탓할지언정 홍보에 있어서 정부의 홍보 기능이 정확하게 작동되지 않았다고 한다는 비난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좀 미흡했다 해서 대통령의 국정 의지를 의심한다든가 그것을 자꾸만 숨기려고 했다든가라는 의도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건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네, 네네. 그러니까 당시에 뭐 국민의힘 당직자의 발언도 그렇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게 명확하게 납득하기 좀 어렵진 않았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해명이 하셨거든요. 물론 예. 됐죠. 그때 뭐 우리 원내대표 얘기도 있었고요. 국회 부의장 얘기도 있었지만 말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좀 산을 봐야 된다는 주장을 자꾸 하고 싶은데 어느 한 토막을 잘라서 보면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앞뒤를 다 얘기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그 해명과 그 말에 있어서 그 토막이나마 오해를 받는 발언을 했다는 걸 비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지가 없다. 정치인의 문제다. 이렇게 나는 그 매도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예. 좀 본질은 본질대로 보고 산은 산대로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논의는 네네네. 네네. 우리가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네네네. 사안이기도 네네. 하니까요. 그러시죠. 여기까지 네네네. 하기로 하고요. 그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목소리도 지역에서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하고 여성가족부가 남아 있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좀 이전이 환영할 잘 일이죠. 진행될까요? 네. 환영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 행정수도로서 완성체에 다가가는 또 두 조각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리 되기를 바라고 또 저희들 또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성은정 사무처장님?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뭐 법무부하고 여가부 이전에 관련해서도 법무부에만 포커싱을 해서 좀 이래저래 원래 그 균형 발전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있지만 실은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뭐 나머지 뭐 그 국방부랑 통일부나 아니면은 외교부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전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는 것이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하지만 법무부는 범죄 예방이라든지 인권 향상 이런 것들과 관계해서 다른 부처와의 어떤 협상 이런 것들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그 여가부와 함께 꾸준히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어서요. 이게 법안 발의가 되었고 이것이 통과되어서 어떤 조각들을 저희가 퍼즐을 맞출 때 좀 완성되는 그러한 퍼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성은정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세종에는 법원이 없습니다. 예, 시장님 이 관련해서는 좀 어떤 진행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법원 부지는 이미 저희들이 마련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행정법원이 오기를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이 바라고 있죠. 그것은 세종시의 말하자면 행정법원이라는 기관의 의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에 관할 법원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많은 국민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세종시에 행정법원이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뭐 세종시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세종시의 인구가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에 한 2만 명씩 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법원 쟁송 문제도 지금 다 대전지방법원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전지방법원의 업무도 굉장히 증가되고 폭증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세종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 문제는 뭐 대정법원 세종 지원을 만든다든가 해서 세종에서 자체 해결을 한다면 이것도 직주 근접의 원칙에 부합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중앙부처 이전이다 아니다라는 차원에서만 볼 일이 아니고 국민들의 편의와 법적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세종시에 두는 게 마땅하다. 저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결국에는 세종의 큰 산, 정말 큰 산을 그리기 위해서는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분은 이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당연히 명문화해서 헌법을 바꿔서 세종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수도가 된다면 그거보다 더 바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충청권 주민들의 모든 분들의 염원이고요. 그렇지만 그 개헌이라는 것에 우리가 모든 걸 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세종으로 행정수도 소위 수도를 옮긴다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 개헌 문제가 나오면 권력 구조 문제라든가 그렇죠. 또는 여러 가지 헌법 정신이라든가 지금 검찰권 문제라는 것도 다 헌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포괄적으로 개헌에서 논의될 때 거기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이 매몰되어 버린다면 우리 그 세종시가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것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헌법을 통해서 우리 세종이 수도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온 국민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세종시의 기능과 역량이 우선 갖추어질 것이 필요합니다. 저런데 수도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정도의 수준 갖고 우리가 헌법만 개헌해서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자라는 것은 우리 온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좀 미흡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 전략 수도라는 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 수도는 어느 정도 외형은 뭐 대통령 집무실이 오고 국회의사당이 왔기 때문에 외형이 갖춰졌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전략적 수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납득이 됐을 때 저는 개헌을 통해서 행정 수도도 훨씬 앞당겨질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따로따로 볼 일이 아니고 행정수도 우리가 헌법으로 완성하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 세종시가 거기에 따른 수도로서의 내실을 더욱 강하게 갖춰 나가야 한다라는 저는 투 트랙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온 국민을 설득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주 사무처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그 개헌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위헌 판결을 났던 내용들은 지금 성문에 저희는 그러한 법 체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위헌 판결은 아닌 걸로 나온 거죠. 사실 뭐 헌법의 내용에다가 뭐 이전 정권에서도 얘기가 됐지만은 법률에 정한다라고 하는 행정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문구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첨가하자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계속 다른 문제들을 여러 가지에서 뭐 이렇게 옆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면 결국에는 하나 해결에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은 문제를 진단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경이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개헌을 통해서 수도라고 하는 행정수도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 아래에서 조금 마음 편히 행정수도를 좀 맞이해 보자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렵고 지난한 과정들은 있지만 시에서도 그리고 세종 시민부터라도 좀 한쪽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줄기차게 끈질기게 지치지 않고 좀 요구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헌에는 국회 3분의 2 찬성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투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세종이라면 수도가 될 만하다. 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선결 과제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세종시가 수도로서의 외형과 내실을 갖춰내는 게 중요하고요. 개헌을 통해서 세종시를 수도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충청권 누구라도 반대하려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5시엔 대세는 오늘 세종시 출범 10년을 맞아서 최민호 세종시장 그리고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두 분과 세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시장님, 그 한때 좀 유행이었습니다. 이제 큰 광역자치단체마다 메가시티를 구성하겠다. 메가시티, 그래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진전이 된다더라 이야기도 있었고 충청권에서도 좀 만남도 있고 이루어지는가 했는데 요즘 또 뜸한 느낌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아직 활발합니까? 유의미한 상황입니까? 뜸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죠. 지난 8월 29일 날 우리 4개 시도지사가 다 모여서 우리는 메가시티 이전에 충청권을 통합하자라는 그런 말씀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제의 잔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제시대. 우리 일제시대 그게 1895년인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을미사변, 갑오경장. 그때 바로 전국의 8도 체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 체제가 일본의 개혁 조치라는 그런 미명하에 분할 통치의 목적으로 뭉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국을 일률적으로 남북도로 가른 거거든요. 충청도를 보아도
충청북도와 지금 충청남도가 남북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서도지. 충청북도는 충청도의 서쪽이고 충청남도는 동쪽에 가까운 것이지 이게 남북도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995년도에 개도 100주년이라고 해서 전국 우리 그때 16개 시도였나요? 도에서 전부 다 개도 100주년이라고 기념행사 일시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죠?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 때 바로 우리 한민족의 단결력을 말하자면 해치기 위해서 그래서 분열한 그런 행정구역 개편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통신이 발전한 이 현대에 있어서 이건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개 시도지사가 내년까지는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특별자치단체로서의 광역행정체계를 만들자라고 일단 본 거고요. 그게 예. 앞으로 진행을 해나갈 것입니다마는 이건 충청권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런 맥락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통통신과 더불어서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충청도도 전라도도 경상도는 확실하게 지형지세에 따라서 문화적인 특성도 다른데 충청남북도 사실 구분이 잘 안 되는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역행정과 행정의 효율 그리고 단합된 우리 주민들의 모습 이런 걸 갖춰나가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성정 사무처장님 이제 시민 입장에서 이 충청권 메가시티의 지금의 이제 과정이라든지 네. 앞으로 뭐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또 뭐 각 시도 간의 이해관계도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네, 보고 네. 계십니까? 저도 뭐 이제 시장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저출산. 그래서 이제 지방은 소멸시대를 갖고 있는 거고 고물가, 고금리 거기다가 이제 고환율, 글로벌 경제 위기도 지금 닥친 상황에서 지역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러한 중폭 중첩되어 있는 그런 문제 상황에서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그러한 메가시티 전략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소멸되지 않고 거기서 어떤 그 각 특장점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은 그렇게 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뭐 행정적이든 아니면 생활권이든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서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예측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고난이에 그리고 기존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수준에서의 어떤 협의 과정이라든지 합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 사이의 어떤 그런 정서라든지 그리고 지자체마다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정말 수기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만 저희가 원하는 어떤 그런 메가시티가 나올 텐데 지금 이전에 저희가 이제 약간 선례로 보고 있는 부울경이라든지 아니면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들이 보여지는 거고 근데 그게 또 나름대로 부울경 같은 경우에서는 경남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서 부산에 약간 치인다라는 느낌을 가지니 그러면서 본인들이 또 살 수 있는 그런 자구치들을 마련하다 보니까 또 메가시티가 살짝 거기에서도 균열의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시도지사님들께서 얼마 전에 충청권에서도 모이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김태흠 그 충남지사는 또 가서 무슨 베이라고 하는 그 충청권하고 일부 충청권하고 경기권 위에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또 거기에서 또 메가시티를 지금 그 회의도 바로 연의해서 진행을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고난도의 많은 수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서는 굉장히 네네. 훌륭하고 좋은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지자체마다 어떤 개인은 아니지만 지역 간의 어떤 그러한 본인들 욕심만 얘기하다 보면은 깨지기가 굉장히 쉬운 그러한 어떤 모습들도 좀 보이지 않나. 그래서 우려가 좀 되기는 합니다. 예. 사실은 제가 단체장이 되기 전에 전공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일본 동경대학에서 유학을 할 때도 전공을 이 분야를 했습니다. 소위 광역행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가 뭐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인데 원론 찬성, 강론 반대. 어렵네요. 네. 근데 이건 뭐 어렵다는 우리 얘기인데요. 국민이라고 해서 네, 네. 무울경이다 충청권이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네, 네. 전 세계가 일단 그어진 행정구역을 통합하다 보면 거기에 장 문제도 있고요. 명칭도 변경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각 지역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전 세계가 이 행정 통합을 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론 창선 강론 반대 여기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사실이죠. 네. 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내느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시군 통합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는 지난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꾸준히 시간을 갖고 해나가야 할 일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왜 못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비난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 세계 똑같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너그럽게 생각이 드실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방향성은 그 가야 하는 길이다라는 거다. 알겠습니다. 어떤 그 거리감을 얘기할 때 심적 거리감 그리고 어떤 외적 거리감이라고 네네. 할 때 그 심적 거리감을 좁히는 거에서도 사실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충청권이라고 하는 전체 어떤 그 시민들 사이의 심적 거리를 좁히는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테니까 행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세종의 좀 여러 현안들 이야기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의 교통 문제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특히나 이제 KTX역 설치 문제와 도심 교통난을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종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큰 교통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최 씨는 어떻습니까? 그 특히나 KTX역 신설을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에 KTX역 있어야 됩니다. 그 행정 수도라고 하면서 세종시에 KTX 하나 못 선다고 한다면 세종 시민의 편익만을 생각하시지 말고 세종시를 방문하는 다른 여타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도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대통령 집무실이 오고요. 그리고 국회가 온다면 국회의원뿐만이 아니죠. 바로 전국에서 국회를 방문하고 또 직원들이 세종시의 2019년 기준으로 의하면 세종시 청사,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6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63만 명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라도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KT 역사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세종의 KTX 역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 타당성을 쭉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낼 수 있는 건지 저는 올해 추경에 1억 8천의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꼼꼼히 따져봐서 과연 경제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경제성 이외에 현 시점에서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볼 적에도 과연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인지 타당성이 없는 것인지 면밀히 따져보고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관철해 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내 교통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도로가 단순히 비좁다. 그 탓도 크지만 사실은 교통량이 왜 자꾸만 출퇴근 시에만 이렇게 붐비냐라는 문제도 그건 교통 문제라기보다는 자족 기능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교통 문제라고만 그렇게 볼 일이 아니고 좀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아서 자족 기능을 세종시에 많이 세우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린다면 시내 교통 문제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우리 송 차장께서 기후 변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각자 자가용을 끌고 나와서 그 기름 문제, 에너지 문제, 탄소 문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저는 지난번에 협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앞으로 2, 3년 내 우리 오토바이는 전부 다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과 함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또 장기적으로는 지하철을 놓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당장 5년, 10년을 보지 말고 50년, 100년을 보는 행정수도의 모습을 지금부터 착실히 다져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조금 전에 바로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KTX 세종역 2키로 이 단체장님들 사실 저도 뭐 KTX 세종역이 신설이 돼야 되는 그 이유 뭐 이것도 뭐 백만 가지일 테고 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도 사실 이제 오송역 부분도 있는 거고 이제 충북과의 여러 가지 네네, 여기 관계도 일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뭐 백만 가지 정도는 또 이제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만 근데 가지로 하면 너무 많은데요. 그럼 불과 50만 한두 가지, 가지로밖에 안 네, 한 됩니다. 50만 가지로 해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이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화성,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이제 시민들이 좀 들끓을 수 있는 부분들이 KTX 세종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메가시티 이야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안에서 좀 그러니까는 논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 숙제처럼 시장님께서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하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교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우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그런 다른 교통수단들도 충분히 이제 시간을 두고 마련되어야 되는 거 저는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근데 우선 당장에서는 좀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절을 하는 그래서 꼭 9시에 출근하거나 해야 되는 거 말고 한 10시 이거를 조금씩 조절을 해서 기관마다 좀 서로 협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딱 곧 1시간만 그때만 굉장히 막히고 그 다음부터는 또 그렇진 않거든요. 세종 그런 시내에 있는 부분들도. 직장을 네네. 조절하라면 그거는 하겠죠. 네.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종시 외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네. 교통 문제가 출퇴근 시간에 유난히 더 혼잡한 것이라서 세종시 밖에 있는 직장한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라라고 사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그렇긴 하더라도 우선 당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는 그 정부청사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그때 막 몰리거나 해서 다른 쪽에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같이 이제 그 시간대에 몰리다 보니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문제가 많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예. 한번 그거는 좀 다각적으로 미세한 문제고 그건 네. 아주 초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근본적인 네네. 해결책은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 도로를 더 넓힐 수는 없으니 차량 운행 대수를 줄이는 대중교통 위주의 우리가 교통 정책을 쓰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로 해결책입니다. 그 또 단기간에 근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한 메리트를 드리겠다. 뭐 무료화도 하겠다라고 예, 제가 예. 공약을 했습니다. 네, 네. 뭐 예산이 들어가죠. 예산이 들어가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교통 편의가 이루어지고 또 교통이 빨라지고 더더구나 탄소 문제라든가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교통사고의 위험 문제까지 우리가 감안한다면 거기는 예산을 쓸 가치가 있다. 다만 그렇게 하면 돼도 불구하고 교통이 과연 편리해지겠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또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전면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대중교통의 버스 노선이라든가 횟수라든가 하는 것을 충분히 연구한 뒤에 시행하고자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에서 반드시 좀 풀어내야 하는 문제지만 또 어려운 것이 워낙 뭐 전 세계적인 이 불경기의 장기화라고 하지만 세종의 상가 공실 문제를 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원인과 또 좀 해결 방안을 어떻게 좀 구상하고 계십니까? 거품이 너무 끼었었어요. 그 행복도시 건설 초기 단계에 상업용지 비율을 2.1%로 어떤 도시보다도 굉장히 그 낮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유난히 여기가 뭐라든 인기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상가 분양에 대한 분양가가 높았어요. 분양가는 높고 그리고 그 뒤에 또 가중된 면이 아파트 규제가 또 삼중 규제를 더 받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래 아파트 주거 거래가 좀 뜸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이동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상가 공실 문제에 어려움이 격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저는 단기적으로 세 가지를 씁니다마는 그게 다 종합적인 문제여야지 단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상가 주인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 상가는 이러이러이러한 업종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가 입주하기에는 정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업종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라는 네네. 포괄적 방법으로 이걸 완화를 시켰고요. BRT 상가라든가 금강의 수변 상가 같은 것이 가장 지금 극심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종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는 좁은데 인도는 넓어요. 자전거 도로와 인도는 어느 도시보다도 넓습니다. 뭐 그만한 이유가 있어 그렇게 건설한 것입니다만은 그런 그 인도를 이용해서도 우리 상가분들이 뭐 유럽에 가면 그 노천 카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도록 허용을 해준다면 그럼 또 상가 공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그 조치도 동시에 취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경제가 활성화돼서 인구가 많이 모여서 장사가 잘 돼야 상가 공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족 기능을 우리가 빼놓고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족 기능과 함께 어쨌든 여기가 문화예술도 시민들의 재미를 위하라는 것이라기보다도 외지 사람들이 세종시하는 재미있다, 볼거리가 많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또 상가공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관광산업 또는 컨벤션 산업 이런 산업들을 육성시키는 그런 경제 활성화 문제 이런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는 상가공실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나하나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성정 사무처장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상가 공실 문제에서 이제 업종 규제를 제한을 이제 풀고 얘기해 주신 부분들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상가 공실 문제와 실은 상가 활성화나 소상공인 부분하고는 조금 아예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은 이제 정확하게 같이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상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주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업종을 제한을 풀었다고 해서 너도 나도 밥집 했는데 사람이 오지 않으면은 그 서로 제살 깎아 먹기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세종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거기서 머물게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정주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그런 경제 활성화 이 부분들이 먼저 되어야지만 해결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지금 시장님께서 다각적인 내부를 세종시라고 하는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실 세종시 자족 기능 도시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쪽으로 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세종 시민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잘 되고 차근차근히 잘 되고 있구나 내실이 잘 메꿔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지금 뭐 이제 100일 정도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그 임기 동안에서 그런 것도 좀 업적을 잘 이루어 주셔서 시민들이 좀 세종시 정말 살고 싶다. 그리고 윤택한 어떤 그런 느낌에서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세종을 바라보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종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2개월이 2년같이 느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은 40년같이 느껴지겠죠. 많은 일을 해내겠습니다. 예, 많은 일을 해내겠다고 굳은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봤고 이 참 중요한 세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한 걸음을 또 내딛어야 하는 시기인데 최민호 시장님 앞으로 어떤 세종시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어떤 세종시를 만들어 또 보이시겠습니까? 예. 야,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에서 제가 정리를 한다면 이제까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이제까지 세종 시민들이 기울였던 노력 높이 평가하고요. 그런 발판을 위해서 지금부터 해야 할 또 다른 10년이 있다. 그것이 자족 기능의 문제와 함께 그리고 정말 수도로서의 내실을 갖추는 그런 전략적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서울에서 세종으로 수도가 와도 우리 국민 모두가 반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저는 10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민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우선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에 기업 유치를 하고 또 산업단지를 우리가 조성하고 하는 문제에 제가 역점을 둘 것입니다. 반면에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또 다른 문제 문화예술 문제. 이 문화예술이 경제하고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제가 문화를 키우고 문화가 경제를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의 부흥기를 맞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종시를 세종시답게 행정수도라고 한다면 우리 한글과 한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도 우리의 자부심으로서 추진해야 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종대왕의 정신답게 창조와 도전 정신으로 우리 시민과 함께 세종시를 앞으로 10년을 갖고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이제 첫 발을 띄겠습니다만 어렵기도 하고 과감하기도 하고 또 무모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께서 나무를 보지 마시고 좀 산을 보시면서 우리 제4기 세종시정을 좀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시민대 성은정 사무처장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끝으로
네. 재원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세종시로 이제 우선은 세종 시민이 되는 분들은 세종시라고 하는 곳 다른 뭐 타도시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유독 세종시 같은 경우에서는 세종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남다르게 특수한 그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진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세종시 행정이라든지 의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시정이나 의정의 시정에 이제 어떤 신뢰를 가지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행정이 진행되는 그 과정마다에서도 분명히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원대하고 그다음에 세종시의 이후의 10년의 어떤 세종시의 그림을 그릴 때 그 중간마다도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좀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네, 최민희 이에 대한 답 그리고 끝으로 시민들께 드릴 말씀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 차장께서 하신 말씀 정말 가슴에 깊게 새기고요. 결과만 갖고 제가 평가를 받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과정을 시민과 함께 이루어 나간다는 게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원론적이고 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그러나 경우에 따른 리더십을 가지고 그리고 추진력을 갖고 추진을 할 적에는 해야지 한없이 말하는 여론이나 인기에만 끌려가는 그 행정 시정을 펼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저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우리 세종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창조와 도전적인 그런 정신으로 임하는 세종 제4기 시정을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되 같이 함께 손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5시 행대세남 오늘 세종시 출범 10년의 의미와 과제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그리고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명절 되십시오. 예. 자, 5시 행대세남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휴 마무리 잘 하십시오. 지금까지 박민원이었습니다.